네, 오늘은 무상증자와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유상증자를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유상증자, 말 그대로 있을 유자거든요. 그래서 증자를 하는데 돈을 필요로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돈이 들어가서 자본금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유상증자는 이제 세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 첫 번째는 제3자 유상증자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주주 배정 후 일반 공모, 그리고 일반 공모 있는데 한 개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3자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제가 만약에 법인회사 대표라면 저 아는 사람한테 이제 소스를 주는 거죠. 우리 회사가 잘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투자를 해보겠느냐 했을 때, 그 사람이 해보겠다 했을 때 같이 이걸 주주로서 함께 할 수 있는 행위를 뜻하는 부분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고, 그 부분으로 우리가 제3자 유상증자라고 말을 많이 하고요. 이 제3자 유상증자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라는 뉴스가 있다면 그 회사가 뭔가가 좋은 일이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인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신 우리가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은 납입일을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이 납입일이 만약에 11월 23일이다. 그런데 이 11월 23일까지 입금을 안 할 때가 많거든요. 혹시나 11월 23일 전에 이거를 연기를 시킨다든지 이런 공시를 수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납입일 날 입금이 되었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주주 배정 후 일반 공모인데, 주주 배정 후 일반 공모라는 것은 우리가 만약 네이버에 대한 주주입니다. 주주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먼저 의사를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유상증자를 할 건데 주주들에게는 좀 더 할인된 가격으로 우리 회사의 주식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네이버의 주식이 70만 원이다, 15만 원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유상증자 주주 배정 가격은 10만 원에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럼 그 주식을 10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겁니다. 그걸 이제 주주 배정 후 일반 공모라고 하고, 우리가 그 권리를 가졌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발행하는 부분이 바로 신주 인수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새로운 주식에 대한 인수를 할 권리, 그래서 우리가 신주 인수권이라고 하고, 이 신주 인수권을 권리만을 팔아도 되고요, 아니면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면 이게 주식으로 돌아옵니다. 그만큼을 입금을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주주 배정을 받아서 유상증자를 참여를 한다는 의사만 표시를 하면 일단은 신주인수권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그냥 팔아버릴 수도 있고, 따로 거래창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것을 보유를 해서 입금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주식을 배정을 받든, 그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권리락이 생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일반 공모인데, 이 세 가지 중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가장 회사가 뭐랄까요, 자기가 뭔가에 대한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을 때, 또는 돈을 구하기 힘들 때, 이럴 때 마지막으로 행하는 방법이 바로 일반 공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공모만 하는 기업은 항상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죠. 앞에서 제3자 유상증자도 안 됐고, 그 주주 배정 후 일반 공모도 안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반 공모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무제표상으로 어떻게 변하냐면, 증자,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자본금이 늘어나겠고, 거기에 자본금의 엄마라고 총칭할 수 있는 자본 총계 또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억하시고요. 주가 추이 정도를 한번 우리가 예상을 해보면 일반 공모 가격을 깨지 않을 때가 상당히 많다라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일반 공모를 만약에 지금 2,500원에 했습니다. 현재 주가는 3,500원입니다. 그러나 주가 자체가 만약에 2,500원 밑으로 내려간다면 어때요? 일반 공모에 참여를 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대 위에서 한 2,600원에서 2,650원대를 지지를 해줄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기억을 하시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유상증자를 하여서 자본금을 늘리는 이유는 뭘까? 첫 번째로 사업에 대한 추가 목적이 있을 경우, 또는 자금 조달, 돈이 필요로 한데 돈이 없을 때 이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는 말 그대로 돈을 끌어오기 위해서 행하는 작업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로 넘어가서 무상증자를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자, 무상증자는 말 그대로 없을 무자거든요. 자본금을 늘리는데 돈 없이 늘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을 받지 않고 행하는 증자 형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항상 이제 권리락을 동반하죠. 그럼 여기에서 보시면 예를 들어 뭐 무상증자를 하는데 뭐 10,000원짜리 주식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통주 한 주식을 한 주당 한 주를 증자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 주식 자체는 5,000원이 돼요. 그리고 대신 내가 주식을 2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든 것은 똑같은데 주식 수는 늘어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주식 수만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랬을 경우에 이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자본금은 늘어나거든요. 자본금은. 왜냐하면 이익잉여금에서 자본금으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자본금은 늘어납니다. 하지만 자본 총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자, 이 말이 상당히 헷갈리시는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에 대한 재무제표고, 여기 보시면 자본 안에 자본금이 있고 거기 밑에 보면 이익잉여금이 있습니다. 자, 요 두 가지를 포함시켜서 우리가 자본 총계라고 하는데, 이 자본 총계 안에는 이익잉여금과 자본금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본금은 늘린다면 무상증자로, 그러면 이 이익잉여금이 자본금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자본 총계는 그대로죠. 왜냐하면 안에서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앞서 봤던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이 자본금은 늘리면서 다른 쪽에서 돈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타 자본의 항목에 좀 더 포함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됐을 때 자본 총계는 좀 더 늘어나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데, 무상증자는 자본 총계는 그대로다. 이 부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무상증자를 하면 이 기업이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주가에는 큰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10,000원짜리 한 주를 가지고 있든 5,000원짜리 두 주를 가지고 있든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고, 다만 무상증자를 하는 이유는 왜 무상증자를 하느냐. 첫 번째로는 거래량이 활성화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주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바로 주주가치에 대한 재고 차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1,000주를 가지고 있든 2,000주를 가지고 있든 큰 상관은 없지만, 대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10만 주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게 20만 주가 된다. 그러면 다르거든요. 그러면 주식수가 늘어나고 난 다음에 우리 회사가 좀 더 성과가 나타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무상증자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무상증자와 유상증자에 대한 차이, 그리고 비교를 함께 해 보셨습니다.